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제 힘내라 사법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법관 그 대표 회의가 24일인가에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26일. 네.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다행히 이번에 안건이 제가 했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띄워주시죠. 법관 대표의 안건이 이제 정해졌는데 사법부 재판했던 독립여부가 이제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 이번에 대법원에 했던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다.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이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개입이 아니냐 하는 어떤 입장에서 뭐 그 분위기를 만들었고 일부 법관들도 그게 뭐 약간 좀 동조하는 게 아니냐 걱정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관 대표회에서 이제 안건이 이제 정해졌는데 재판과 독립했던 이제 사법부했던 독립성 여부가 지금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논의돼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사법부를 지금 이제 흔들고 또 좌표를 찍어서 지기현 판사라든지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탄핵을 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또 이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형사소송 개정안이라든지 특히 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뭐 100명으로 뭐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부속적으로 또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 즉 민주당과 이재명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황당한 실제 사례가 있었죠. 그 서영교 의원의 약간 재판 독립 침해 의혹인데 본인 지역구에서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 사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국회를 출입하는 공보 판사, 국회 출입 판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혹시 벌금형으로 가능하냐라고 압박을 넣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는 개인 일탈이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뭐 본인들에게 안 좋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등 혹은 그 판사에 대해서 무슨 뭐 룸사롱 의혹을 제기하는 등 청문회를 한다는 등 법관 대표회의가 5월 26일에 있고요. 그 다음 5월 27일에 토론회가 있어요. 법정 토론회가. 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온 문서가 어떠한 실질적인 효력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그 문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네, 저도 다음. 저의 힘내라 대한민국은 재외 국민 투표 힘내라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조기 대선 그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재외 국민 투표가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쭉쭉쭉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재외 국민 투표를 하는 유권자 수를 보면 25만 8,25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대 대선 2022년 20대 대선에서 0.73%로 차이로 이겼는데 그 0.73%가 2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외 국민 인원수보다 적은 수치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뭐냐? 재외 국민을 잡으면 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게 표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승패를 가를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인 거고요. 지금 미국의 인원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원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쭉쭉쭉 나라 순서가 있는데 이 재외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산업을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하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 문화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지금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인지 또 미국에 계시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러한 재외국민이 누구인지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한 연도가 2009년이었고 2009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시도가 되었는데 그때 정부가 이명박 정부, 그때 다수석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와 다수석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그때 좀 그 반대 논리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는 게. 지금보다 온라인이 더 덜 발달돼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카카오톡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냐 해서 그게 실제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도 가끔 달러로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외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지 펜앤마이크 보시면서 감을 잡는 분이 많으실 건데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더 열심히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힘들어 대한민국 한 거는요. 아까 약간 순서가 좀 엇갈리긴 했지만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걸 일단 보여드리면 허위 사실 공표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자료들 준비 좀 띄워주세요. 네, 그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 허위 사실 이제 공표죄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 즉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죄는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저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면소돼 네. 가지고 죄를 이제 묻지 않게 하려고 지금 입법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해외 찾기 어렵다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까마귀가 전부 다 까맣다고 생각하면 발레 하나만 들면 까맣지 않다고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주 쉽게 많은 나라가 있지만 딱 하나 영국을 찾아봤습니다. 영국에 이렇습니다. 영국에 보면 이제 법 이름이 이렇습니다. 영국 국민대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민대표법 106조 1항 106조 1항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인의 인격이나 행위에 대해 행위란 말 그대로 씁니다. 인격이나 행위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라고 이제 영국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벌과 피선거권 박탈, 당선 취소까지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영국 법에 국민대표법 10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습니다.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거짓말한 거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네. 행위에 포함된 거고요. 또 자신이 당선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쨌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한테 불이익을 주든가 또는 자기한테 왜곡된 정보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영국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외 분명히 이런 식으로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선 무효되는 처벌을 시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방송에서 저렇게 네. 라이브 중에 해외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 다 있습니다. 예, 일단 팩트 체크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권순일 대법관의 그 2017년 판결 이후부터 네. 저렇게 토론회에서 막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토론에서 해외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있어도 적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저게 토론 중에 저렇게 대선 후보자가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저 토론자 저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자가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고 얘기한 건데 저 그 토론회 외에서 각 정당들이 팩트 체크로 막 뿌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발언 네, 하나하나 맞아요. 말을.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라고 막 뿌리니까 다시 또 기자분들이 또 민주당에 갔죠.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걸 찾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바로 또 그 SBS에서 그렇죠. 보도가 나온 게 확인했죠. 네.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한 1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렇죠. 요즘 저런 거 어떻게 찾냐? 챗 GPT에다가 맞습니다. 해외에 이런 사례 있어? 엔터 탁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 30초나 1분이면 찾을 수 있는 자, 거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있는 이건태라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 대변인 법조인이죠, 법조인. 법조인인데 네, 뭐라고 법조인이에요. 그러냐면 영국 법에 나와 있는 그 네. 행위란 것은 이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공표라는 공식 성명서 및 이에 준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발표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거고
토크, 그러니까 구두로 자기 의사를 얘기를 밝힌 거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영국 법과 우리 법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선거법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식 성명서 수준의 발표만 처벌 대상으로 그렇죠. 보지만 네. 우리 선거법은 그러니까 이 후보의 사례처럼 방송 인터뷰 중 나온 구두 발언까지는 제한 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는 어떠냐? 선거 캠프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는 물론 특정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 구두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바로 1시간 만에 반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캠프에 있는 법조인 대변인도 이렇게 부정확한 말을 기자들이 전화 와서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그게 또 기자회에서 또 확인되면서 부정이 되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것도 그 민주당의 무대응 방침에 하나에 추가된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이 각종 뭐 호텔 경제학이든 뭐 기타 등등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 무대응입니다. 대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를 삭제하는 부분도 무대응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거짓말을 치면 그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지금 이 거짓말을 쳤는데 이 거짓말을 치는 거를 처벌하지 않는 법을 만들면서 그 법도 해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인이 막 거짓말을 치는데 본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간 거를 안 간 거라 그러고 먹은 거를 안 먹은 거라 그러고 막 거짓말을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이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해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한 법이 존재는 하는 게 우리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대선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하는데 지금 네. 전부 우리 설날 여사에 대해서 네. 응원하는 글이 엄청 많아요. 아. 설날 여사가 제발 토론하고 이분이 이제 너무 좋은 일 많이 했다 이런 네. 게 많은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노동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두 분 다 동시에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가 봐요. 이게 동시에? 네, 동시에 그러니까 그게 경찰서인지 구치소는 정확히 알지만 유치장인지 구치소인지, 유치장이겠다. 네. 왜냐하면 그 둘이 같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치장에 같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네. 면회를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지금 따님? 예. 따님이죠. 그 네. 따님이 어린이니까 누가 친척분이 데려갔을 것 같아요. 엄마 네. 아빠가 여기 잘 있다. 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어린이가 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척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랑 면회했다 그러는데 유치장에 있다가 동시에 같이 이제 와, 자녀를 만났다 그러는 보통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데 경찰이 진짜 악질이었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부부 아이가 둘을 있는데 그냥 부부들을 안 하는데. 보통 그렇죠. 그 정상입니다.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보통 그냥 다 큰 자녀가 있어도 네, 네. 부부를 동시에 넣지 하진 않습니다. 않아요. 그 예. 정경심 조국 사건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동시에 안 했잖아. 동시에 안 했어요. 조국 예. 뺀 거예요. 네. 예, 자녀가 있다는 그 예. 이유로 그랬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렇게 같이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김문수 후보자 재산 10억 형성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동운동계의 대부라고 하는 권영국 후보의 재산도 25억이에요. 이재명 후보자 30억이고 아니 뭐 서울에서 뭐 아파트 하나 사는데 쭉쭉쭉 올라가면 그저 아직 자세히는 못 그런가? 봤지만 어쨌든 25억이에요. 네네네. 그 이준석 후보자가 14억이고 네.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자가 10억인데 이거 사실 5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김문수 후보자가 이번 대선 직전에 나왔던 선거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인데 그때 재산이 5억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 4억 9,500만 원 정도인데 그때가 집 한 채였습니다. 집 한 채여서 대선에 이제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였고 뭐 지지고 볶고 난리가 쳐가지고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그 다 망한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다 힘들다라고 하는 도중에 서울시장 후보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맞아. 나온 거예요. 맞아. 그럼 내가 할게라고 나왔는데 아니 재산을 딱 깠는데 진짜 집 한 채 봉천동 24평 집 한 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끝났습니다.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자 너무 안타깝다. 근데 정치인이니까 우리가 후원금을 줄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다가 유튜브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열었어요. 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막 뭐 슈퍼챗이든 뭐든 막 맞아요, 싸준 맞아요. 거예요. 그때는 맞아요. 이제 김문수보다는 정치인도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인도 아닌데 슈퍼챗을 막 싸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받았네. 받고 나서 그 받은 게 5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5억을 한 푼도 안 쓴 거죠. 한 푼도 안 쓰고 집 5억에 그 5억이 더해져서 10억이에요. 자, 지금 재산 공개를 보면 부동산 5억에 예금 5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5억이에요. 현금 5억.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하죠. 부동산 그러면 가난하게 살았다며 쏘고 이제 방송 운영하면서 들어온 수익까지 안 쓴 그냥 거야. 안 쓰고 모아뒀다 이 말이네요. 왜 안 썼냐?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부 두 분이 워낙 청빈한 삶을 사니까 그렇죠. 뭐 해외여행을 가나 명품을 사나 뭐 집을 이사하나 자동차를 사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청빈하게 그 간소하게 사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5억이라는 게 그 노동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근로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방송 출연을 해서 이제 5억이라는 것을 얻은 건데 물론 방송도 이제 근로 노동 중에 한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5억을 얻었는데 이거를 너무 쉽게 쓰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나에게 준 약간 후원금 같은 그런 금액인데 이거를 쉽게 써서 되겠냐 해서 제가 보기에 아직 안 쓰고 있는 게 나중에 기부 같은 걸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수 있을 들면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한 2년 방송을 했는데 5억이 들어왔다. 저는 방송만 하죠. 출마 안 합니다. 그러면 방송 안 하고 출마 안 하고 방송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아니 재산 공개를 보고 제가 모든 후보자의 재산 공개를 다 꼼꼼히 봤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그 후보자의 재산 공개에 대해서 희한한 거 제가 한두 개 말씀드릴게요. 다음 방송에서 다음 방송 한번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자의 재산 공개가 5억 부동산, 5억이 현금이야.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뭐였지? 그 노동부 장관 시절에 또 5억 부동산 5억 현금이야. 쭉쭉쭉 추적해 보니까 아니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나올 때는 현금 5억이 없네. 중간에 뭐가 빠졌지? 하다 보니까 방송 수익이고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작 본인 두 부부는 아니 이게 왜? 이게 뭐가 이상해? 돈을 안 쓴 게 뭐가 이상해? 봉천동의 24평 아파트에서 지금 한평생 살고 있는 게 이게 뭐가 이상해?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이 민주당이나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반문으로 지금 이상한 건가요? 라고 반문을 하는 게 이거 정말 서서 박수칠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관객들이 일동 기립에서 브라보 할 정도로 존경의 박수를 이제 받을 만하죠. 네.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이제 부인으로서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31개 시군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넓기 때문에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도지사의 부인으로서 이제 관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관용차를 타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용차가 근처에 주민센터에 등록을 했다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이제 관용차를 쓰고 반납해서 입고했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어떻게 했죠? 항상 그 아파트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재명 후보와 같이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었다. 그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김혜경 씨는 도지사의 부인으로 쓰면서 관용차를 자기 사적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인 카드도 굉장히 본인은 자기가 항상 어디 이동하면은 그 빚을 통해 가지고 늘 써왔다 그래요. 근데 설날 의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어떻게 썼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용차는요, 딱 아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남편이랑 나눠서 이제 시군구 돌 때 공식 행사했을 때 네. 그때 가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차가 그냥 경기도로 돌아간대요. 돌아서 입고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에 차를 넣어놓고 입고 한 척 하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도청으로 갖다 반납하면서 갖다 놨다. 그리고 또 하나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법인카드 쓰면은 카드를 이제 쓸 때는 그 비서가 항상 가지고 있고 카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설날 여사가 영수증을에다가 자기가 사인을 한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왜 그렇게 내용 간단히 적어서 영수증을 주면은 그 비서가 카드를 들고 또 가져갔다가 필요할 때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설날 여사의 삶과 그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의 삶 네. 이거는 결국 진짜와 가짜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시다 봅니다. 정말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 중에 가정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 갈려져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데 딸이 개딸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개딸들한테 명확히 주변에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카페 120원을 얘기해서 많은 카페 소상공인분들이 이미 돌아섰습니다. 개딸들한테 너희 개딸들이 쓰고 있는 보건휴가
뭐 여성 생리 휴가라 하죠. 보건 휴가나 여성의 뭐 노동 신권, 노동 3권 성장, 여성의 노동 성장, 뭐 유리천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시작한 사람이 설란영 여사다. 설란영 여사가 세진전자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 공돌이 공순이들의 이러한 신장을 향상해주면서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히 얘기를 해왔던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하나 변해가지고 지금 여성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어깨를 피면서 당당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개딸들한테 좀 지금 YMY 형들이 개딸이라 얘기하는데 그 형들에 대해서 말할 논리는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뭔가 아쉽게 아쉽게, 끝내야지. 네. 또 다음에 또 와서 저 형들도 무슨 얘기 제가 그러면 할까?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자의 재산에 좀 이상한 거? 재산에서 네. 좀 이상한 게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좀 공개하는 같이 시간으로 썰을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쌈총사의 구시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